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21번입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쭉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저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공절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절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공절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 내가 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나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깡주에게는 앵애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김수영의 시가 시에게 어떤 게 유명하고 이것도 대표작으로 꼽을 때 꼭 들어가는 시인데 다른 시하고 달리 이 시가 왜 대표작이 되고 왜 이 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시가 다른 어떤 시보다 중요한 시가 아닐까. 어떤 김수영의 시세계의 한 축, 어쩌면 중심축일지도 모르는 그런 시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읽으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제 이거 실질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김수영 씨의 가장 중요한 한국시 역사에서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일상의 경험을 그대로 묘사하는 듯 소설식으로 일상의 경험이 소설식으로 묘사하면서도 시의 예, 수준을 품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이 현대시의 특징이죠, 이게. 이게 이제 현대시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현대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성격이지 현대시 성격이죠. 그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시인이 김수영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소한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로 할 수 있다. 현대시가 시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김수영이 보여줬다는 그런 업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 문학사적으로. 그게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김수영은 일제시대 때부터 살아온 사람이라서 일본어가 어쩌면 원래는 자기 모국어가 될지도 모르는 한국은 물론 조금 배웠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를 또 해서 영어 번역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자기도 표현했듯이 언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김수영이는 김수영이 아주 그 깊은 속내를 쓸 때는 일본어로 쓴 것도 있어 일기예 같은데 그 일본어가 아주 편한 어릴 때부터 쓰던 언어고 그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평론 같은 것들을 번역을 좀 했거든요. 번역을 가지고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번역의 영어 실력도 대단하지만 한국어에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시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쓰여질 수 있다. 어? 물론 이 김수영이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시조차 있어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가 시가 그런 자아의식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 지금 당대 시에 지금 시대에 한국 시가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인이죠. 음.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게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요거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요거예요. 만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에도 분개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개 아니라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 분개란 단어는 몹시 분하게 여기다요. 그러니까 분개한다는 거는 몹시 분하게, 몹시 분하게 여긴다는 분개의 감정은 보통 어디 쓰였냐면 이 근대 정치에서 요새 정치가 왜 탄핵을 둘러싸지 아주 시끄러운데 근대 정치에서 몹시 분하게 여긴다라는 분개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감정이 중요시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안중근의 안중근 등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음, 테러 행위를 했던 정당한 테러 행위죠. 어, 테러 행위를 했던 중국 지사들이 어? 조국의 강점에 침략에 분개 했기 때문에 어, 했던 했던 행위들이죠. 행위들인 거죠. 응? 분개는 중요한 정치적 는 근대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 돼요, 이게. 왜냐면 김수영 시인이요. 60년대, 70년대 아주 거의 최근까지 요새는 안 했는데 안 나오는데 아주 김수영 시인이 그 70년대에 전집으로 묶였는데 전집이 그래도 불손한 글들이 많다고 어, 발간이 안 되다가 발간이 된 이후 그 좌파 운동권의 핵심 특히 문학계 좌파 운동권의 핵심 인물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비추면 사실을 생각하면 김수영 시인의 이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 일행의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 서탱은 김수영 시인의 정치성, 정치적 위치,
를 검토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언, 주장, 선언 같아요. 주장 또는 분석.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은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김수영 시인은 나는 왜 나는 큰일에는 공개하지 못하는가? 라는 그지? 라는 반문이 들어있는데 이건 음? 고해성사도 내가 잘못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고해성사도 그지? 분개하는 감정을 정서를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개하는 정서 즉 정치적 의분 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미숙함에 대한 질타도 아닌 것 같아서 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렇게 말하면 왜 큰 일에는 분개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일행은 왜 나는 조그만 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는 말은 말을 뒤이어 자연스럽게 왜 나는 좀스럽게 또 좀스러운가? 왜 나는 큰 일에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가? 라는 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희 씨는 바로 이런 두 개의 하나만 말했지만 하나만 그 겉으로 말했지만 외포하고 내연이죠. 일행이 외포라면 말해지지 않은 내연의 내용, 안쪽에 있는 내용, 숨겨진 내용,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숨겨진 내용이 저절로 어, 어, 되면서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구성이 마련인 것이 마련인 사고작용이 인식을 읽는 그런 운동 방식, 정수운동 방식이죠. 정수운동 방식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쭉 써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런 말을 하고 여기 만의 힘이 굉장히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왜 나는 큰 일에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질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시는 겉으로 표현된 언어, 랭귀지보다 그 뒤편에서 느껴지는 감정, feeling, 내 언어의 논리보다 그 뒤편에서 느끼는 감정의 논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이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냐면 야 좀 큰일에도 그지? 나는 왜 큰일에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가? 어? 그거 그지? 그게 들어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언어의 논리보다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뭐가 아니냐면 자기 잘못을 이 시를 읽은 느낌은 자기 잘못을 고해성사가 아닌 것 같아. 또는 정치적 붕괴하는 정서를 일으키는 미숙함에 대한 질타도 아닌 것 같아. 자기를 야단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그 어조가 언어보다 언어의 내용보다 어조, 톤이 더 중요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리고 아주 굉장히 사소한 자기 고백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사소한 자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너무나도 적나라해서 그, 그 좀스러움, 너무 좀스러움의 고백의 내용이 너무나도 적나라해서 뭐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버리는 이상한 이상한 시적 감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난 조금 잘못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못했구나라고 그 잘못에 대한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를 너무나도 못 간단 말이죠. 너무나도 심하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야?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감정의 논리가 묘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감정의 논리는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어, 미안한 감정이라는 등 어? 단순하게 1대1로 대응되는 그지? 것으로 그러니까 표현과 감정이 하나로 그게 나 잘못했어요. 미안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대1 대응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런 표현 어떤 표현 그지? 표현 그 감정의 표현이 서로 깊게 천착이 되면서 1대1 대응이 의 구조가 해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요컨대 일행의 자신의 동스러움, 그치? 그러니까 큰일에 이상하게 분개하지 못하는 음, 심정에 관한 지독하게 심한 분석이 응? 단순한 반성이나 자기 비하를 넘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뚫고 가버리는 그래서 그 감정의 이편으로 가버리는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가 한 번 읽고 나면
잘 잊혀지지 않을 선구성, 아방가르드의 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단한 선구성이 있어요.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시의 품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봅시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요것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것만 보면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다 시작하자마자 독자는 상식적으로 조그만 의 인 큰을 생각하겠지만 위은 자세한 조그만에 관한 조그만에 관한 자세한 보고가 자기 보고와 자기 행위 보고가 이런 흐름을 막아버려. 이걸 막아버려요. 당연히 독자는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럼 큰일에 분개를 못해서 이 사람이 좀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음탕은 한자 말이죠. 음란하고 방탕하다. 나도 그 고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그때 얼마나 못 살았던 시절이고, 그죠? 근데 하는 거 보면 그 넓은 정원에 그걸 누가 다 관리를 해줬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일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개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그죠? 한국의 음탕이라는 거는 음란하고 방탕하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그지? 중세 시대에, 그죠? 그 중세 시대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이조 시대, 신분, 차별, 군대인의 이겠죠, 그죠? 있겠죠. 그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왕궁 같은 데 이렇게 걷다 보면 거닐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야, 옛날에 임금님들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 대신에 그게일 텐데, 그리고 자기도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 물론 생각이 들었겠죠. 안 들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분개한 거는 거기가 아니라 50원짜리 갈비가 물가가 지금 한 100배쯤 오른 것 같죠? 아, 100배 넘게 200배쯤 오른 것 같죠? 요새 갈비가 250배쯤 요새 15,000원이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옹졸하게 옹졸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공정하게 욕을 하고 그냥 붕괴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 요게 이제 일종의 옛날에는요 이 왕궁 앞에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놀러 갈 곳이 많지 않으니까 교통수단이 밟지 않으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짧았어요. 그래서 창경군이 일단 창경원이라고 그랬는데 창경이나 경복궁이나 이런 데 앞에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점들은 약간 그 유원지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물건 파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유원지 같은데 관광지 같은데 가면
품질이 안 좋죠.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바가지 씌운다 그러죠. 소위 요새 공식 제대로 된 심하게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밖에 니네가 못 사 먹지. 그러면 굉장히 비싸고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붕괴할 만해요. 그지? 굉장히 비싸고 오래간만에 어, 정말 놀이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통 못 먹는 그 50원짜리 갈비 이 소리는 뭐냐면 가격까지 딱 말했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보통 평소에 안 먹는 건데 한번 크게 마음 먹고 먹은 거죠. 근데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 그러니까 왜 고기는 없냐, 갈비는 없냐 이러고 화를 낸 거죠. 그 고기 갈비는 하나도 없이 준 거죠. 그렇게 마음 얘기하고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욕을 한 거죠. 설렁탕 집 주인, 개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돼지 같다고 욕했을 수도 있어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저 왕궁을 욕을 하고 그지? 근데 왕궁의 음탕을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이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무슨 나도 왜 웃었냐면 이렇게 나도 얘기를 하면서도 당연히 왕궁에 대해서 그지 이조 시대의 그이 신분차별 왕조의 그 자연스러운 폭정이죠. 자기네도 폭군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그죠? 그런 제도가 얼마나 문제냐 그죠? 그런 정근대 제도 허가 시스템에 관한 굉장히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그지? 억압 시스템을 없애야 돼. 이게 이제 지금 내려와서 근대에서도 계속 근대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이 뭐냐면 민중의 혁명권이죠. 혁명. 응?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혁명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민중을 수탈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못 참아야 돼. 이제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겠죠.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써 있잖아요. 그게 써 있다는 사실은 그게 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겉으로 표현된 생각, 그지? 겉으로 언어로 표현된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생각과 모순되게, 그지? 실제의 현실에서는, 응?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진심일 텐데, 그 내포된, 진짜,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는, 예? 어,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응? 아주 조그만, 조그만 정의 많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에 뭐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작 우리가 하는 짓은 요런 꼴이란 말이죠. 그죠? 요런 꼴이에요. 50원짜리 같이 모여서 예를 들면 이건 나는 이 김수영의 이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뭐 이보다 이 김수영보다 잘났다고 말할 자신이 눈꼬만큼도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내가 그지? 인류의 역사적 방향, 인류 미래 역사적 방향에 관한 어, 논의를 고상한 그지? 고상한 논의를 하다가도 어? 이런 공부를 끝내고 실생활에서 그래서 뭐 어떤 인류의 미래 역사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희생과 봉사를 하면 살아야 되고 그죠? 뭐 희생과 봉사
성선을 심하게 얘기하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떠들다가도 떠들어대다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김정 닮아서 잘난 척하면 떨어져가도 이런 공부를 끝내고 이런 공부를 끝내고 실생활에서 나가서 뭐 커피숍이나 응? 영화관 등 실생활에서 그치? 실생활에서 아주 작은 불이익을 겪으면 응? 어때요? 감정에 응, 하는 것도 어? 좀 그렇죠. 음, 응? 있었던 걸 당연하지. 뭐. 내가요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 나는 커피숍을 자주 가는데 어떤 커피숍에서 뭔가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커피가 안 나왔던가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그 커피를 들고 그 음료를 들고 커피숍의 카운터를 돌아갔어요. 가서 조그만 별로 크지 않은 커피숍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아주 크게 깨달았는데 여기 가서 이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준 거야? 막 이런 거겠죠, 표정이.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내 표정을 맞는 그 말하자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임시직 학생이 다 오는데 뭔가 아주 공포에 질려 있더라. 내가 그때 엄청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나는 그 커피 그냥 뭐 그거 먹어도 다른 건데 그거 먹어도 되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고 표정도 안 했, 아직 말도 안 했지만 표정과 그 태도가 아주 공격적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잘 못 느끼지만 똑같은 거죠. 나는 욕을 입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거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은 같았겠죠. 그 사람은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했단 소리는 그 여자분, 이 주인 여자분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따지냐? 이렇게 다 먹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내공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욕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랬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반성을 옹졸하다고 반성을 했던데 나는 아예 그런 거 시작도 못 해보고 그 알바하는 학생의 얼굴 표정을 보고 학생이 알바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표정을 보고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런 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쇼크가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나도 김수영처럼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는 반성을 했었고 이거는 이 김수영이나 나뿐만 아니라 이 시에 공감하는 모든 독자들이 했던 것이고 이 시가 김수영 씨의 세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어떤 한두 사람의 감정이나 정동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더 또 강렬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크게 요거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왜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말은 뒤이어 나는 왜 큰 일에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가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김수영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밑에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외연이라고 그러죠. 내포와 외연. 아까 내가 내포와 외연을 썼는데 말의 표현이 겉으로 드러난 게 외연이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내포란 말이죠. 어? 그리고 외연의 방식으로 이연에서 표현하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못 알아들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말할게요. 나 정말로 그런 말 한 거예요. 나 그렇게 항상하고 옹졸해. 나 진짜 정말로 옹졸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그죠? 붙잡혀간 소설가. 이때는 이 독재 정권의 시대라서 소설가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그지? 그 월남 파경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적인 정권 행위 때문에 월남 파병을 하는데 그 우리 군인들이 가서 월남 파병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거죠. 우리 전쟁도 아닌데 지금 북한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가 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아무도 말 못하죠. 어떻게 남의 나라 가서 군인을 우리 한국군을 보내냐 이렇게 얘기 아무도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가 딱 그랬거든, 월남 파병이.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이 가서 개죽음을 하고 있는데 3천 명 보냈더니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죽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한 방식이긴 하지만 국가가 돈을 벌려고 국가도 아니죠. 북한은 그래서 문제죠. 우리는 국가가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북한은 개인이 돈을 벌게 하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일이란 말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왜 사람을 죽이냐고 돈 때문에. 그지? 돈 보내갖고 그때 자유를 이행, 그게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슴 끓는 얘기죠. 그죠? 정정당당하게, 그죠? 근데 그걸 한 번도 못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소설가가 뭐 때문에 붙잡혀갔어요? 필화 사건이죠, 필화 사건. 응? 자기가 쓴 글 때문에 붙잡은 거야. 붙잡혀간 거야. 그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있고 문학에서 쓴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확하게 민주주의, 응?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 응? 희생을 해야 하는 지식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큰일에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가라는 말. 어? 말이 가리키는 비판의 어? 자기 비판의 비판이나 자기 반성의 내용이 들어있음을 어? 피하지 않죠. 고해성사하듯. 그렇죠? 한번 정정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언론 파명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기가 막혀요. 누구한테 기가 막혀요? 좌파 운동권 야당이죠. 현재 한국의 야당인 좌파 운동권의 걸 쓰게 하는 투쟁 의혹이 생겼게 하는 만 그죠? 그리고 요거 있죠? 네 구절 요 네 구절이요. 사실은 많이 쓰였어요. 어디 많이 쓰였어요? 어, 백무산인가? 백무산, 김남주, 김남주 등 운동권 시인들.
시인들의 시가 대부분 바로 이 예, 네 사행의 리듬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운동은 시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온란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양하지 못하고 이게요 그 운동권 시인들을 어? 그런 사람들의 시에 딱 요 네 구절이 많이 들어있어요. 요 리듬과 요 의미가 모델인 거죠. 김수영이가 그죠? 즉 김수영의 이지가 시의 본 주제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서 운동권 문학의 굉장히 되었다고 생각. 응?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의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우와 우파 좌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나 김수영의 시세계는 어? 이런 우파와 좌파 등 현대 정치적인 담론과 거의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일점이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뒤에 요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앞에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이 아니라 밑에 내용이 이 시의 내용이에요.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 것. 20원을 받 야경꾼이 누구냐면요. 야경꾼이 야경 밤이란 뜻이고 야은 경비예요. 밤에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 밤사이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는 사람. 옛날에는 공권력이 누가 지켜주지 잘 못하니까 야경을 돌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야경을 도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지켜주는 거죠. 사람들이 뭐 화재나 범죄 같은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20원을 받으러. 근데 그게 그 세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으러 따로 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증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야경꾼들이 뭐예요? 야경꾼들이야말로 사회의 질서를 그죠? 공동체의 응? 물리적인 질서.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재나 범죄로부터의 예방, 응? 유지하려는 응? 예방을 예방을 통해 유지하려는 노력이니까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왜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죠? 악해 독재 정권에 밥을 맞서서 어? 무슨 희생을 치르든 응? 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믿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기본적인 대가 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자유민주주의에서 뭐 목숨을 바친다며. 근데 야경비가 뭐고 그렇게 그죠? 너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사실은 내가 와서 보세요. 아까 그 갈비 두 분만 슬쩍 안 주면 갈비 담가올 수 있잖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수영은 앞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힘있게 썼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언론 파괴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썼지만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쪽인 거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 거. 왜 나는 이렇게 옹졸한가?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제 3년에 있어요. 옹졸한 나의 전통은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유구하고 유구. 이게 유구란 말은 옛날 말인데 산천은 유구하고 뭐 인걸은 간데없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득하게 오래다는 거예요. 아득하게 오래. 정말로 오래된 전통이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지금은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감정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점인데 일행이 제일 중요한 얘기였고 일행이 요거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조그만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분개예요. 분개.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고 옛날에 앞에 분석을 할 때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는 말은 뒤이어서 자연스럽게 왜 나는 큰 일에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뭐에 강조를 했어요? 조그만 일, 큰 일에만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수영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강조하는 거에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거에서 조그만 일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개가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에서 1년과 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조그마한 큰일에는 제대로 분개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공졸함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면 조그만 일과 큰 일이라는 개념하고 음? 조그만 일과 큰 일이라는 개념하고 분개라는 개념하고는 어떤 게 조그만 일하고 큰 일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정서. 정서가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옹졸한 나의 전통이 정말로 문제인 것은 뭐예요? 그게 자신의 앞길을 시인의 페르소나제 또나 시인의 앞길 미래를 막는 저 가로놓여 있는 그 미래를 막는 거죠. 미래의 길에 갈 길에 가로놓여 있는 정서가 하는 것이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조그마한 일이나 큰일, 조그마한 일이나 큰일이란 보세요. 조그마한 일이나 큰일은 뭐예요? 사상이에요.
김수영에게 더 중요한 차원은 뭐예요? 감정과 이제 이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 이 인간관계 경험 4단계 담론을 설명하자면 이제 인간 4단계 담론은 1. 육체, 물질, 2. 생각, 이념, 3. 감정, 정동, 4. 영성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강의 4단계론에서 육체, 생각과 이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요 사상의 차원이 있죠, 요거. 이념의 차원이죠. 생각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수영의 3년의 일행은 옹졸한 나의 전통을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는 요 일행은 근대 시대 동안 삶의 인식 체계의 중심에 있던 생각 이념, 생각 이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크고 작음이죠. 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이냐, 일인가, 큰 일인가 구분하는 생각 이념의 차원이 중요한 게 더는 중요하지 않으며 차라리 삶, 응? 이게 그 삶, 감정, 정동의 차원이 더 심각한 어, 난관이라는 지적이 됩니다. 김수영이 응? 응? 그죠? 군대 정권에 대한 응? 처절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반대는 좌파 운동권이 착각해 왔듯 이 생각, 이념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어? 그것이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근데 담론 자체, 즉 이 생각, 이념이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어? 더 본질적인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철저한 비판 행위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응? 정리하자면 김수영의 시세계가 지금도 매력 있게 보이는 이유는 나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 전후 적어도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식이라고 여겨지는 응? 김수영의 시세가 지금도 매력 있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근대 담론을 응? 초월하는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응? 근대 담론을 초월하는 8근대 담론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최근대 감론의 철학자 다크 데리다의 핵심 저서가 1968년에 발간되었다는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외국 세력의 반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주영의 밝은데 한문은 사람의 수입이 아니라 뭐예요? 아, 다생적인 것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는 한국의 이 근대가 화가 어? 1960년대 일본 강점기부터 시작되어 되면서 어? 이마의 이식 문화론에서처럼 어? 일본 문학에도 그렇듯 그러하듯 새것 컴플렉스 김현 선생이 김현 선생이 김현희 선생이 고백한 게 김현 선생이 김현 평론가가 1970년대에 고백한 외국 문학에 대한 새것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고통이었는데 그걸 응? 자생적인 하는데 한문으로 시적 상상력 응? 힘을 극복해서 시 작품으로 지금 제시하고 하여 있는 걸 보입니다. 이거 놀라운 거죠. 응?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이 김수영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좀생이야, 나는 옹졸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런 정통은 너무 오래됐고 유구하다는 거예요. 그 유구하다는 전통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사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쪽팔리게 옹졸했어. 응?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쪽팔리게 해도 옹졸했었다. 예요, 이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서란 말이죠, 정서. 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의 차원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화를 말해줘요. 김수영이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거든요.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지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이게 지금 소설식으로 쓰려고 이 행이 끊어져 있죠. 이걸 인젠번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행이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운율이 이렇게 이걸 운율이 이어지는 걸 보고 인젠번트 용어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비슷한 장치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즈를 개고 있는 그 숨이 딱 넘어가죠. 정보원이 너슬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고 있는 나를 보고 그지?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딱 스톱되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백을 하려면
터져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고베가 터져나오듯이 이렇게 쪼긴 거예요.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절을 깨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어?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남성 중심, 남성 우위, 중심주의 시대 사회였던 1960년대에서 이 집에 갔다. 음, 나는 많은 음, 큰 비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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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있다. 음, 그러니까 남자가 뭐 이런 야 그까지 하냐 그 좀스러운 일 그지 그걸 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게 왜 포로 경찰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이때 이승만 박사의 이승만 대통령의 포로 수용소 해방. 이게 미군하고의 미국하고 미국과의 미국과의 포로 협상에 그러니까 종전 협상, 휴전 협상, 어, 종전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휴전 협상으로 바꾸려고 이승만이가 그래서 두 개 등 6.25 전쟁의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종전을 어떻게 할 거냐 갖고 지금 막 시끄럽죠.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니들이 우리한테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보여주는 거 하나가 이 포로들 갖다 해방식 풀어버려 버린 거죠. 포로 수용소든 거제도 포로 수용소든 포로 수용소인가? 응? 응, 전제 종전의 당시에는 갈등 상황에서 응?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수용소 근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북한 군민하지만 억지로 끌려온 한국 민주적인 사람들도 많았기에 이런 면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포로 수용소의 해방이 아니라 탈출, 그러니까 공개적인 탈출을 펼칠 정도로 포로 수용소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아주 심했었다. 있었습니다. 심했습니다. 포로 경찰이 누구냐면 포로는 지금 남쪽에 있는 포로 수용소니까 미군이죠. 미군이 주로 우리는 한국군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지배하고 군대를 저거 하고 있으니까 통제하고 있었으니까 포로 경찰은 미군을 위한 포로 경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남쪽에서 억지로 잡혀온 사람이니까 포로 경찰이 되지. 너 같은 똑똑한 인텔리겐처가 이거 하고 있냐라고 놀렸다는 거죠. 설명이 좀 되죠. 음. 사실은 토론진 했어도 되겠죠. 했어도 될 텐데 안 하고 안 했다는 거. 이것도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요거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였다는 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걸 분석하면 아무리 북한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확실하더라도 어? 김수영 시인은 어?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이분법적, 정치적, 극한 대립의
우리에 동의할 수, 왜 동의할 수 없었어요? 없었긴.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정서가 더 중요하니까. 그지? 이, 어, 의 만을 무시하는 근대적인 사고체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고, 3. 한번 행동의 처음도 언론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할 것이라는 언론대중의 인식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필자가 있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김수영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놀렸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내가 반항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해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 좌파 운동권이 지배 짐작하듯 어? 가정이 군사 그치. 정권에 대한 반항이라는 큰일이 아니라 또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 미군의 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미군을 돕는 포로 경찰이 되려고 하지 않고 어? 남존 여비 사회에서 여자처럼 논다고 놀림을 받는 등 그치? 이게 뭐야? 뭔가 아, 생각,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응? 생각,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의 차원에서의 반항이 아니라 영 정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근대 담론의 차원으로 생각,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반항이라고 여기고 이 때문에 지금도 내가 반항하는 것은 것을 적용할 수 이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지지 없는 일. 그죠? 어? 조금도 다름이 없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그래, 나 여자 같다 그래도 괜찮아. 난 지금 진짜로 반항하고 있는 거야. 이 반항은, 이 반항은 군사 정권에 대한 반항이라는 큰일. 또,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민주주의 시행이 미군을 돕는 포로 경찰이 되는 큰일. 하지 않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인데 아주 자그마한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냐면 개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거 비명해지고 이거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야. 요새는 어때요? 지금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지금은 언제냐면 최근대 시대이므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어? 그치? 길고양이를 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예, 골목에 붙어 있을 정도이지만 최근까지 개고기를 먹던 나라에서 뭐야? 개 울음소리를 듣고 그거 비명해지는 거는 보통의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개에 관한 이런 감정적은 정말로 선구적이라고 선- 어? 왜 이게 선구적이냐면요. 그 동물을 최근 플로우라는 게 이제 이 교수의 영화 모자 집으로 읽었는데 이 영화에서처럼 인간이라는 것과 동물이라는 것의 권리와 발언권이 차이가 없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둘 사이가 이게 두 개 차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근대적인 어? 탈근대적인 생태주의를 수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아까 내가 봤던 그 4단계론에서 영성의 차원에서 인간도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 거의 동일하게 같게 영혼이 영혼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 라는 사실. 그러므로 근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의 차원과 연결된 음, 정동의 차원을 감수성의 방법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 어, 영어와 이 되는 것. 보세요. 이 정도 돼야 왜 내가 갑자기 이 영어가 말하고 있는데 왜 필자가 플로우라는 아카데미에서 곳곳에서 애니메이션 부분 부분 수상을 받은 이 영화를 인용한 건 이런 수준의 김수영이 이미 1960년대에 도달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구절이 또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요?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이게 반항이에요. 요거. 요게 시를 갖고 분석을 하면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비명에 치고 뭐예요? 뭐예요? 요거. 지금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이라. 가 지금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개의 영성, 영혼. 이 인간의 영혼과 같은 차원의 영성 세계에서 영성이라는 같은 차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시인이 인정하기 인정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이는 개고기를 개고를 어떻게 먹이실 줄 아세요? 그 나뭇가지에 내가 직접 봤었어요. 놀랐어요. 바지에 묶어서 때려서 죽인 개고기가 있다는 자기 개를 죽이더라고요. 자기 키우던 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너무 놀랐어요. 속설처럼 개고기를 상식하던 자주 먹는 거죠. 그런 한국의 청소를 주어 보면 반항이 아닐 수 없을 정도로 한근대 거기라고 인정할 수 그죠? 완전히 탈근된 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쟁이 진다. 이것도 엄청난 탈근된 적이에요. 어? 아동의 권리, 응?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최근에 지금 시대에도 응? 아동의 그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원하지도 않는 학원에 보내는 등 어? 괴롭히는 상황인데 왜 쓰는데 아직 근대화가 어? 한국에서 우리나라 근대화 언제 시작됐어요? 1960대 시작됐어요. 그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어? 인데 이미 자기 아이의 즉 애놈의 수정에 질 수밖에 하는 것을 애로서 나는 받아들이고 얼마나 선진적이에요. 지금도 애들의 머리도 안 맞는 애놈의 투쟁에 지지 않는 거 우리 길거리 점에서 많이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땐 못 그래요. 그지? 그 사람들이 보면 애한테 애가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못 하는데 요새는 그죠? 그러면 보고 부모가 앉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금방 채죠. 왜냐하면 투쟁이 앉은단 말이죠, 우리. 어? 우리 앉는 게 한국의 현재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는 투쟁이 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 할병대적일 수밖에 없고, 어? 그러므로 근대적인 의식체계에 대한 반항이 아닐 수 없다. 그죠? 거기서 안 끝났어요. 진짜 놀란 거는 이거는 내가 이건 옛날에 보고서 이 기술 보고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예요.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다. 이걸 보고 정말로 놀랐어요.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이거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장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인식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생태적인 인식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음,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요, 이 서양의 서구 TV 관람을 하다가 트래커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었어요. 테레비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트래킹 하는 거를, 트래킹 하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었어요. 나는 풀, 이 사람, 길을 가면서 언제나 풀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었어요. 최근의 얘기예요. 근데 거기 한 수 더 위에요. 김수영은 그보다 더 심하게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피해서 지는 높은 상태의식을 의식하고 거의 성대한 수준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는 여기까지 못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이걸 읽고 이 시를 읽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떨어지는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 뭐지? 그래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TV 프랑스인가 뭐 하여튼 영어로 된 건가 보다가 트래킹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트래킹 하는 사람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풀발 가는데 다리를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춰주나 봤더니 산에 풀이 많죠. 특히 서구에 서구는 넓게 좀 사람이 좀 작게 살잖아요. 우리는 또 뭉쳐 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는 산길에 풀이 거의 안 나 있죠. 거기는 산길에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어쨌든 풀을 안 밟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힘들고 바쁜데도.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세 개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아무래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비켜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켜서 있어요? 근대화의 물결에서 시인이 비켜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식. 히스토리cal 컨시던스 있어. 어?
그러니까 이 근대화의 물결에 시인이 비껴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밖에 없다는 역사 의식을 어? 근대화의 물결. 이 근대화의 물결은 각점이 대통령의 경제 근대화, 어? 아까 정권의 정치 근대화 등, 그지? 그런 근대화가 두 개가 서로 자기가 주장하다고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김수영은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라고 말하고 그가 비켜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는 이 인젠번트가 된 두 문장이 이어져 있죠. 이렇게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라는 말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건. 절정이라는 말은 알죠. 산의 꼭대기죠. 맨 꼭대기죠. 그러니까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다고 앞만 해도는 아무래도의 전라남도 방언이죠. 그러니까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등산하면 우리가 뭐 산 정상의 정복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언제 생겼어요? 근대 시대 여기 동서인데 이는 뭐예요? 미래의 유토피아 생활에는 근대화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가 특히 근대인은 성공에 집착하는데 그 성공이란 바로 결정의식, 그죠?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지. 이거 뭐라 그래요? 1등 의식이죠. 내려는 의식이라 할수 있지. 그러니까 김수영은 근대주의자가 될 수 없고 왜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그 자발적인 공정함을 통해서 으로 표현되었듯이 어? 탈근대 의식, 탈근대 시대의 도래를 시적 상상력으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주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근대의 삶에 동참을 하지만 결정으로 향하는 본토의 노력, 분개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요, 지금은 아까 내가 동산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 정상을 비켜가는 둘레길이 유행인 것처럼 밝은 시대에 이르러 이런 결정 성공 추구에 이미 사그라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설정 위에는 서 있지 않는 거죠. 가긴 가. 근데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 좀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러니까 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는 구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복잡한 구조는 근대화의 길을 부정하지는 않은 전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니까 어? 절정으로 가는 노력 길에 동참하기는 하지만 그지? 그 절정을 꼭 도달해야겠다는 훈계와 극단적인 이념의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않, 않는다는 것. 즉, 근대를 포함하지 하고 수용하지만 추월하려는 할근대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할근대가 근대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는 안 가.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안 가.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가긴 가. 어느 정도까지. 진보하는 거 반대 안 해.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찾는 거 반대 안 해. 그래서 김수영에 대해서 이 평가를 좌파 그 운동권이 베끼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혼란스러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반대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는 따라갈 수는 없어 그죠?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조금쯤 옆으로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수영은 근대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자신의 할근대적인 인식과 행위가 어? 근대인에게 비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정확하게 탈근대 역사의식을 획득한. 이 정도의 수준이면 1968년도 다음 대표 제작 수준과 의견들 하다고 보여지. 그래서 글자는 김수영이 한 60년대 그 이후에 음, 음, 아직도 김수영에 대한 평가가 좀 낮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위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요거 앞에서 이상을 읽고 지금 김수영을 읽어요. 그 사람이 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이라고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그러니까 나는 옹졸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옹졸하게 반항하는 거를 아차 실수했어 라고 옹졸하게 반항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아차 실수했어가 아니라 아차 내가 모자랐어.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택지가 현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논리적으로 성업하게 개선되어 우리나라 측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그래서 이게 자기 비하나 자기 비난이 아니야.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 반항하면 쫓겨나죠, 집에서. 너 말고 살 사람 많어. 이렇게 되잖아.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젠먼트가 있죠. 여기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구청 직원에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발쟁이에게 여기서 끊어질 수 있고, 구청, 당구주인에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끊어지면 여기서 끊어져. 이렇게. 이발쟁이에게. 그지?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여기서 끊어지죠? 내가 작다는 사실을 너무 잘하는 거죠. 우습지 않으냐. 그럴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절묘한 구절이 나와요.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적으냐. 말 얼만큼 적은가. 큰 것으로 조그마한 일에 분노한 자그마한 이런 거 일행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일에 분개를 했었는데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지만 또 하나 얼만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라는 자기 인식에 도달. 응? 현실이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현실은 그리고 이런 인식은 김수영의 마지막 시죠. 유작이며 대표적인 그래서 완성되는데 그죠? 풀이 아주 바로 이거죠. 여기 나왔죠? 풀아 얼마나 작으냐. 거기서는 작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 풀을 읽을 때 이거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절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웅절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우체백한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언론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절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르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물에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사람아 먼지야. 보라.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